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자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뉴피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피처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2008이나 2005 기준으로 하면 개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깨알 같은 재미가 좀 있습니다. 숨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관심 있으실 만한 혹은 적용을 바로 하실 만한 그런 또 그 실제 현업에서 많이들 필요하셨던 피처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 아마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식회사 C컬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박수는 아까 주셨으니까 다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로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 홈페이지 올해부터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속 터져요. 느려서. 어, 좀 튜닝하고 나면 네,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재 커리큘럼으로 어, 이런 강의 진행하고 있고 강의는 주로 러닝웨이 코리아 교육센터랑 부산 글로벌 IT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세요. 예. 음, 위에 계신 분 쫄라가지고 보내달라고 쫄라서 오십시오. 갔다 오면 내가 튜닝을 하겠다. 안 되죠, 그게. 뻥치시고요. 그래야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야 보내줘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갔다 오면 제가 튜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갔다 오니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코 서버 모니터링이나 혹은 성능 관련 솔루션들 저희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호세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퀄 비가이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소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시퀄 서버 2016이랑 2014랑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정말 좋아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앞에 김영거 수석이 상품을 들고 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 상품이 없거든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료로 풀린 거, 디벨로퍼 에디션, 그죠? 예, 테스트나 개발 장비에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디벨로퍼를, 그죠? 별로 크게 와닿지 않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크다고 봐요. 프로젝트 하실 때 3개월, 6개월 동안 하시는데 기존에 그 수많은 라이센스 이제 무료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써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튜닝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요. 2016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관련된 피처들을 전 주로 봤어요. 네. 어, 그 외 나머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2016이니까 2014에 그냥 뭐 마이너 업그레이드, 뭐 R2 개념 정도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이런 제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되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가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그렇지 이렇게 됐어야지 이런 게 필요했었어라고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거 대박이네? 야 이런 게 나오네라고 했던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지금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반전이었었어요. 예. 혹시 너목보 보시나요? 약자로 얘기하면 또 IT 하시는 분들이 TV 잘 안 보시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 혹시 죄송합니다. 너목보와 같은 반전이 있는 제품이 가서 찾아보세요. 너목보와 같은 반전이 있는 제품이 저는 시코서버 2016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퍼포먼스 쪽이고 아마 오후 세션에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죄송합니다. 소개해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마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릴 개발 쪽 측면에서의 목차는 예, 이 정도입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뭐 저희들 살과 같은 애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거리 통계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데모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이슨 이제 이것도 해야 되네요. DB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향상된 티시콜 기능들, 그죠? 예, 가장 관심 있으신 얘기들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튜닝이나 보안, 뭐 DW 관련된 펄베이스 R, 애저, 뭐 템퍼러리, 기타 등등등등등은 오후 세션 그리고 다음 네, 8월에 다뤄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 준비 요거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담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전 세계 SQL 서버 MVP들이 매년 한 번씩 하는 만우절 농담이 있습니다. 매년 해요. 이 농담을. 만우절에요. 리눅스에서 SQL 서버가 지원된대. 입니다. 저희끼리 매년 하는 만우절 농담. 이제는 추억의 농담이 됐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워요. 계속 만우절 농담으로 남아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놀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거 말고, 저는 프라이빗 신청했고, 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농담이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쓰시나요? 쿼리 작성하실 때? 쿼리 마지막에 종료 문자, 세미콜론 쓰시나요?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 저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네. 어, SQL 서버 책 중에 원서, 뭐 번역서도 있긴 하지만 주로 원서로 된 SQL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직 뱅건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내구조가 궁금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직 뱅건이 트위터에다가 저 글을 올렸어요. 2016에서 이제 세미콜론 달아야 된다. 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구나. 그래서, 아유, 다들 힘들어 하시겠네라고 해서, 리트윗 42명에 저도 리트윗을 했습니다. 42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4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4일 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죽일 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4월 4일 날 이실직고합니다. 뻥이야. 만우절 좋고였어. 네. 라고 올렸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당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도 사적으로는 이제부터는 개발하실 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이직의 트윗을 보고 제가 설명서를 찾아봤어요. 온라인 설명서에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퓨처 버전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치셔야 돼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또 세미콜론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끼는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샘플 DB 있죠. 그죠? 생각나시는 게 노스윈드, 헙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 웍스였습니다. 어드벤처 웍스 쓰기 쉬우셨어요? 전 되게 불편했어요. 세일즈 점 시작하는 것부터 불편하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DBO로 시작을 해야지. 세일즈 점 하는 것부터 시작이 어렵고, 휴먼 리소스 들어가면 어렵고, 안 그래도 영어 어려운데, 길게 쳐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죠? 샘플 DB 바꾸겠답니다. 와이드 월드 임포터. 이름도 길어졌습니다. 이 안에 또 다른 점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이제 앞으로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쓰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깃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리포지토리로 SQL 서버 샘플이라고 들어가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제공하는 말씀드렸던 샘플 DB랑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2016을 포함을 해서 14를 포함을 해서 애저라든지 R이라든지 인메모리 관련된 아주 좋은 샘플들이랑 예제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스터디하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 몇 개 받아서 돌려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좀 뺏기려고요. 그래서 쭉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시는 것처럼 MIT 라이센스입니다. 받아다가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상용으로 쓰셔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시고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요. 예, 와이드 월드 임포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SSMS. 예, 저희들의 생활.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 작년부터 매달 릴리즈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별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대한 버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입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만 따로 받아서 머신에 설치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별도로 버전 관리를 수행을 한다라는 점 아마 달달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의 쉘을 써요. ID 환경을 씁니다. 그래서 2015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신 분들은 조금 또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시각효과 지원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단내 4.6 베이스로 돌아가게 되고요. 현재 줄 강조 표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인데 이것도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막대 옵션,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 2015전에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표 형태로 텍스트 결과 출력했을 때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캐리 리턴하고 라인 피드가 제대로 출력이 안 돼서 뭐 어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다든지 이럴 때 불편함이 있으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 두 가지 비교하는 기능 좀 전에 되어 보셨죠. 저는 또 다른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많아요. 아주 자잘하게 좋아진 기능들 많이 있고 반대로 불편해진 것도 생겼어요. 그 전에 하던 것이 지원이 안 되거나 혹은 그 전과는 다른 방식 때문에 약간 불편해진 부분도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써보시면 그게 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직접 다 겪어보시는 걸로. 영화 보러 갔는데 무지 재미없어요. 그죠? 돈 아깝잖아요. 그럼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영화 엄청 재밌어. 막 올리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당해봐.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다고 올려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좋은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데모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2015 환경인데요. 첫 번째로 도구 메뉴에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 가면 업데이트 확인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이미 앞에서 보신 대로 느낌이 업데이트 확인해서 들어가면 제가 지금 제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네요. 원래는 여기에 업데이트된 마지막 버전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월 거 패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리스트가 뜨면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마치 업데이트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웹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다시 ENUS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바뀔 테니까.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5 ID 환경이기 때문에요. 여기 도구 메뉴 옵션 개발하시는 분들 여기 잘 안 보시던데 도구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테마 시각적 효과를 바꾸실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뭐 두 개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디폴트 파랑 있고요. 요거를 광원으로 바꾸면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광원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하얘졌어요. 깨끗해요. 네, 하얘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 쓰시면 되겠고요. 보통 뭐 바탕색, 검정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들 하시니까 뭐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줄 강조 표시. 이거 좀 잘 보이시나요? 제가 라인 내려갈 때마다 그 테두리 회색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그래서 표시 안 납니다. 있어요. 여긴 잘 보이네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희한하다. 여긴 잘 보이네요. 여기 회색 테두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되셨죠? 그죠? 좋죠? 처음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F5를 딱 누르면, 컨트롤 E를 누르면, 요 줄만 실행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더라고요. 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 줄만 실행할 거라고 했는데, 마우스 삐끄덕, 뭐, 키보드 삐끄덕 해가지고, 뭐, 엉뚱한 거 선택돼가지고 다 실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드랍 데이터베이스 문이 있었다든지, 드랍 테이블이 있었다든지, 딜리트 문이 있었다든지, 웨어저를 빼고 실행을 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그런데 백업이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준 건가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스크롤 맞대 옵션입니다. 소스 엄청 크게 열어놓고 쓰시는 경우에 오른쪽에 여기 스크롤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중간에 파란 거 뭐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신경이 쓰이고요. 제가 뭐 소스를 막 이렇게 수정을 하면 노란색에 뭐 주황색에 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면 스크롤 막대 옵션이 있어요. 아니 그냥 도구의 옵션 메뉴 가셔도 되고요. 여기 스크롤 막대 옵션에 들어가면 결국은 요 화면이 열리고요. 앞서 보셨던 옵션에서 옵션 부분에서 여기 텍스트 편집기의 모든 언어의 스크롤 막대 가면 여기 스크롤 막대 가로 세로 그다음에 막대 위에 주석 표시하고 변경 내용 뭐 빨간색 주렁색 뭐 표시하고 표식하고 오류 표시하고 오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그 캐럿 현재 커서 위치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도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재밌는 게 이 부분입니다. 미리 보기를 띄우실 수 있어요. 이동을 할 때. 네, 그리고 그 미리 보기의 화면 크기를 중간 최대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넓어져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몰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코드 부분이 요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 정도 반응이면 다 업그레이드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SSMS만 이렇게 2016으로. 그죠? 네. 좋죠.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 최상단에 보면 빠른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빠른 실행. 저 이거 잘 안 썼는데, 여기다가 제가 앞서 드렸던 옵션 메뉴 있잖아요. 옵션. 이렇게 치면 메뉴 단축 바로 나와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혹은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제공하는 메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축으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빠른 실행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쓰시는 거라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 형태로 출력을 했을 때 캐리즈 라인 피드 예를 들어서 웰컴 이 영어로 쓰려고 그러지? 환영 서버 2016인데 캐리즈 인터넷 라인부터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이거를 표 형태로 출력을 했을 때 영어로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웰컴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해보면 라인 피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저런 굉장히 긴 그 코드 값이라든지 스트링을 복사하셨을 때, 붙여넣기 하셨을 때 저런 부분을 이제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캐리 13번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들어오는 경우 또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ASCII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됩니다. 예, 저런 부분도 편해진 내용인 것 같아요. 좋고요. 그다음에 실행 계획 비교하는 거 앞에서 쿼리 스토어 쪽에서 보여드렸는데 쿼리 스토어가 아니더라도요. 상관없이 쿼리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쿼리가 있다라고 하면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서로 다른 쿼리 혹은 서로 다른 실행 계획을 이제 비교를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포건 애프터건 실행 계획을 출력을 해서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일에 두 개의 쿼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쿼리에 대한 요 실행 계획을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면 SQL 플랜 확장자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다면 그 파일을 바로 열면 됩니다. 열면 아까 보셨던 요 화면이 나와요. 여기 메뉴에 보면 실행 계획 비교라고 뜹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 계획 비교 들어가서 그 저장해 놓은 실행 계획을 열어 보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떠요. 크게 세 가지 패널 분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컬러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안 되실 텐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핑크 저희 둘째 딸이 좋아하는 핑크랑 여기 반응이 없으시군요. 노란색이랑 여기 주황색이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색깔 달라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뭘 나타내냐면 유사한 실행 계획 예를 들어 클러스터드 스캔 혹은 해시 매치, 컬럼 스토어와 유사한 실행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셨던 이제 그 내용이죠. 실행 계획상의 연산자별로 해당하는 연산자별로 연산자별로 예를 들어 뭐 셀렉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서로 다른 값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는지를 비교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이제 이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맨땅에 헤딩을 하고 봤는데 이제는 저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주니까 저런 부분이 아마 진단 분석, 쿼리를 진단 분석하고 튜닝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도 앞으로 많이 써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추가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기에 상하로 비포 애프터가 비교가 되는데 여기 메뉴에 분할자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좌우로 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쿼리 텍스트를 예전에 확인할 때 뭐 메뉴 띄워서 쿼리 텍스트 편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아예 그냥 버튼이 생겼어요. 예. 여기 이제 바로 클릭해서 쿼리 바로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등등등의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첫 버전이라서 아마 이 정도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자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좀 전에 김영건 수석이 보여주신 그 홈페이지 다운로드하는 페이지 밑에 보면 워닝이 있었습니다. 그 워닝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시커 서버 전문가 그룹에서 그 부분을 피드백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워닝 메시지 없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거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업데이트를 적용하시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어, 온라인 설명서. 이 세션 옵션 많이들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XACT, 어버트. 트랜잭 어버트. 이 옵션들 쓰시나요? 트랜잭 어버트? 특히 이제 분산 트랜잭션 같은 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죠. 그 외 나머지 필요할 때 쓰시게 되는데 어떤 옵션인가요? 예. SQL에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롤백하도록
롤백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롤백 되도록 구성하고 싶으신 경우 혹은 분산 트랜잭션 쓰시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또 아니면 이거 저걸 디폴트처럼 쓰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트랜잭 어버트라고 하는 세션 옵션에 대해서요. 데이터 무결성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시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제가 트랜잭션 하나를 걸고요. 그리고 주문번호 12148번 제품의 단가를 11,000불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원래 단가 대비 11,000불로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죠. 14불, 9불, 34불짜리를 다 11,000불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셨죠? 예, 업데이트 한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오류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퀀터티라고 하는 컬럼에는 체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1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쿼리 에러가 납니다. 런타임 에러가. 런타임 에러가 났습니다. 쿼리에서 에러가 났을 때 이때 트랜잭션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트랜잭션이 종료가 됐어요. 원래는 종료가 안 됩니다. 그죠? 네, 저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런타임 오류는 트랜잭션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동작입니다. 그런데 얘는 트랜잭션이 사라져 버렸어요. 데이터 확인해 보면 다시 14불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아까 보셨던 쿼리 옵션 이걸로 보죠. 쿼리 옵션에 들어가서 쿼리 옵션 중에 고급 부분에 들어가면 세션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트랜잭 어버트라는 세션 옵션이 새로 들어갔고요. 이게 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 상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거 바꾸려면 미리 얘기를 해줘라. 네. 왜 아무 말도 없이 반영을 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SQL 전문가 그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확인해 본 결과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이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걸 디폴트로 적용을 했는지 짐작 가는 바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아직 설명은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테스트 하시던 시나리오나 코드를 2016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7월달 버전에서 테스트 하시면 기존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실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되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SQL 서버 전문가들이 이제 피드백을 했었고요. 좀 전에 보셨던 홈페이지에는 밑에 워닝이 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되셨죠? 뭐 그 외에도 맞습니다. 자잘하게 좋아진 기능들 많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쓰시죠? 역시 SQL 서버 데이터 툴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원래 2007년에 팀 시스템 이디션 안에 들어가던 제품이었었어요. 데이터 듀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었었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씁니다. 개발자분들이. 국내에서는 잘 안 쓰세요. 쓰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고 일부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제품을 무료로 선언을 했어요. 풀었어요. 무료. 그래서 그거 선언하는 날 그 자리에서 다들 박수 치고 좋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어요. 우리는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네, 무료로 공개를 해줘서 다들 고마워 했었습니다.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이 질문이에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쓰는 거랑 저 SQL 서버 데이터 툴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저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QL 서버 인스턴스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발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도 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테스트 하려면 가라 데이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짜가 데이터 만들어서 막 넣어놓고 부하 테스트 다 해야 되죠. 그런 데이터도 만들어주고요. 동기화도 시켜주고요. 비교도 해주고요. 뭐 아주 훌륭한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DB뿐만 아니라 뭐 어널리시스 서비스나 리포팅 서비스나 SSIS나 애저 관련된 개발들 다 지원하고요. 프로젝트 형태로. 그리고 이제는 기투도
G2 지원이 요즘 많이들 쓰시니까. 그래서 아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성 쿼리 통계 기능입니다. 역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튜닝이 주업이라 반가웠던 기능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요거는 오래전에 봤습니다. 네. 본사에서 이제 데모로 봤었고 다들 이제 박수치고 역시 또 난리 났었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서, 활성 쿼리 통계, 라이브 쿼리 스태티스틱스, 활성 쿼리 통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바로 보시죠. 제가 너무 큰 쿼리를 준비해서 가끔씩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뻗어요. 그래서 별도로 띄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메뉴에 보면 이 노란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활성 쿼리 통계 포함. 오, 너는 데모가 아니야. 활성 쿼리 통계 포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쿼리를 실행을 하면 플러스 보이시나요? 실행 계획에 어떤 연산자가 지금 실행되고 있고 각각 시간 얼마씩 걸리고 있고 예상 행수가 몇 개였는데 지금 처리하는 행수가 몇 개씩이고 진행률이 몇 %고 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네, 멋지죠? 그죠? 일단 저희가 저런 데 혹하잖아요. 시각적 효과. 이게 활성 쿼리 통계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시간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환영되는 반가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 쿼리 통계 기능. 이거 계속 놔두면 제 노트북이 큰일 나기 때문에. 원래 2014에 있던 기능입니다. 안 쓰셨죠? 2014에서는 텍스트로 뿌려요. 그래서 보기 불편했었고 2016에서는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봤어요. 2016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2014에 연결해서 저 기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4, 2016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만 이거 깔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반가운 기능 중에 하나였고 시애틀에서 시퀄 서버 MVP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나 봐요. 애니메이션을. 자,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그죠? 저런 기능들이 아무 부하 없이 그냥 돌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트러블 슈팅 할 때 많이 쓰게 되실 텐데 역시 이제 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혹시 다들 쓰시나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우리 회사엔 모니터링 툴이 없어요. 사주질 않으세요. 이럴 때, 아, 가난하나마 이거라도 쓰자.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제공되는 작업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 있습니다. CPU 사용률, 그 다음에 대기 중인 태스크, IO, 일괄 처리 요청, 배치 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뭐 IO 작업이나 쿼리 같은 거 추출해갈 수 있는 4개의 그리드 출력 결과를 제공을 해주죠. 그냥 할 수 없어서 이것만 띄워놓고 계신 고객들도 계세요. 없으나마 요거라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새로운 탭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드는 활성 쿼리. 어렵죠? 네, 그래서 요게 생겼고요. 여기에 앞서 보셨던 활성 쿼리 실행되는 게 잡혀요. 이걸 제가 실행한 상태에서 앞서 보셨던 작업 모니터 이걸 보고 계시다가 여기 비용이 되는 활성 쿼리에 들어가면 쿼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팝업 메뉴를 띄우면 라이브 실행 계획 표시라고 나옵니다. 왠지 음악이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악은 안 나오고요. 라이브 실행 교시 표시라고 떠요. 이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좀 전에 보셨던 실행 계획이 발생을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아까도
한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신에 저렇게 되려면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켜져 있어야 돼요. 활성 쿼리 통계를 포함해서 실행 교육이 나왔거나 스테터스틱스 XML을 온하셨거나 프로파일을 온한 상태에서 쿼리가 실행돼야만 저게 나오고 그냥 디폴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확장 이벤트에 들어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 라이브 실행 계획 표시라는 말 이상해요. 일관성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개발팀에다 피드백 해놓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맞춰달라 라고 했고 이제 응답은 받은 상태이니까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 나왔는데요. 쿼리 스토어 아까 기능 보셨죠? 거기 메뉴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상한 용어 많아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피드백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 이제 DB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SQL 서버가 XML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XML도 해야 되나? 제이슨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외면할 수 없는 대세예요. 그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터페이스를 할 때, 제이슨 포맷을 다들 쓰기 때문에 SQL 서버도 대세에 따라서 제이슨을 지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SQL 서버 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이슨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SQL 서버 전문가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기존의 XML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등히 좋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XML의 기존 기능들의 상당 부분이 제이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SQL 서버는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제이슨이든 XML이든 이 비관경 데이터하고 그 사이에서의 변환이나 관리나 검색하는 기능들이 SQL 서버 쪽에서 현재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XML은 타입이 있었죠. 제이슨은 그냥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바차를 쓰시건 엠바차를 쓰시건 문자열 형태로 처리하게 되고요. 기본 지원되는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와서 RDB로 변환하실 때 오픈 제이슨 반대로 기존의 RDB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할 때 포제이슨 기존에 있던 오픈 XML, 포 XML하고 똑같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관련된 빌트인 펑션들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데모 보도록 하시죠. 저도 제이슨은 말로만 들었지 처음 써봤습니다. 데모 보시면 네, 나왔습니다. 드랍 테이블 if exist 죽었어 이제 다이입니다. 드랍 if exist 다이 멤버스라고 하는 테이블 만들고요. 여기에 네임은 정선으로 하고 그리고 간단한 제이슨 데이터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info 해서 데이터는 그냥 문자열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오픈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을 RDB 형태 테이블로 변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기존의 오픈 XML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단순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질 겁니다. 단순 어레이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지금 밸류 코드이고요. 밸류 코드 부분이고 키가 붙어요.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이 타입,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유출을 해줍니다. 타입별로. 그래서 부가적인 컬럼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저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으로 속성하고 값, 오더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오더 데이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오픈 제이슨 써서 저런 식으로 역시 RDB 형태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속성하고 값에 대해서 별칭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제이슨 안에 있는 속성 이름하고 똑같은 컬럼 이름으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패스를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서 역시 이제 기존처럼 지지고 볶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뭐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나중에 한 번씩 테스트를 돌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 원본 속성에 대한 패스 지정을 했고 별칭 지정을 하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되고요. 그리고 오픈 제이슨은 테이블 값 함수이기 때문에 프롬절에 서브 쿼리에 혹은 어플라이 문에 적용해서 뺑뺑이
돌려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제이슨, 오프라인문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요. 포 제이슨 같은 이제 정반대죠. 기존의 RDB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고자 할 때, 그 변환에 필요한 형식들을 기존처럼 포 XML의 패스, 오토 똑같이 지원됩니다. 제이슨에서 패스 혹은 오토. 오토로 하면 중첩 구조로 제이슨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요. 루트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널값인 경우에 출력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어레이에 대한 래퍼 양쪽에 붙는 것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한 결과를 제이슨으로 변환 혹은 널값인 경우에 널값도 출력. 여기 보면 지금 널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널값도 출력. 이건 넘어가고요. 포 제이슨 패스 관계형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을 하겠다 해서 포 제이슨 패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중첩 형태로 지정을 하실 때는 포 제이슨 오토라고 하시게 되면 중첩된 형태로 대가로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관련된 함수들이요. is 제이슨, 제이슨이 맞냐 안 맞냐, 볼링 값, 그 다음에 제이슨에서 특정 패스에 특정 경로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경우, 혹은 그 제이슨 개체나 배열 형태로 출력을 해서 다시 또 처리하고 싶은 경우, 특정 경로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경우, 이런 함수도 다 제공이 되고요. 제이슨 지정하는 패스는 이런 식으로 달러, 속성,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 등등등 이런 형식으로 패스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멤버 테이블에서 is 제이슨 형태인 경우에 타입이 베이스인 거 찾아와서 거기에 어드레스 밑에 타운, 인포 밑에 태그, 그 태그는 제이슨 데이터로 출력, 제이슨 쿼리 이런 함수들 써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 뒤지고 볶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개발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핸들링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DB 관리나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이슨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슨이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든 게 이 생각이었어요. 이거 어디다 쓰지? 그죠? 인터페이스 할 때 당연히 쓰실 텐데 그거 말고요.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요거였었어요. 기존에 개발하시면서 많이들 쓰시고 또 반대로 힘들어 하시고 성능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저장 프로시저에 흔히 말하는 배열, 동적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넘겨서 프로시저 안에서 그거를 파싱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조인을 걸거나 서브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동적 어레이나 혹은 테이블 형태를 매개 변수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기존에 많이 쓰시던 방식이 이거였었어요. 스플릿 함수 만들어 가지고요. 스플릿 함수 안에서 while문으로 뺑뺑이 돌면서 문자열로 콤마 다 잘라내고 그거 테이블 변수 안에 집어넣고 그거 리턴 받아서 셀렉트, 서브 쿼리 혹은 조인 하는 작업. 이게 제일 느리고 개발도 힘들고 관리도 힘든 작업이었었죠.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들 쓰셨던 방법이 XML로 데이터를 넘겨서 XML을 파싱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쓰거나 혹은 단넷에서 지원하는 TBP 기능이 있죠. SQL 서버에서 유저 디파인 테이블이라고 해서 만들고 단넷 쪽에서 테이블 밸류 파라미터로 선언을 해서 동적 어레이나 테이블 형태로 저장 프로시저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단넷에서만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쓰시는 모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UDT의 TBP로 돌아가도록 개발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도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쓰시는 기능이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요 주제, 요 컨셉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3번이 성능상 가장 좋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동시에 대량으로 이 어레이를 호출해서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3번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제이슨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다. 기존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데모로 보시죠. 기존에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while문에서 루프 돌면서 문자열 자르고 다음 이동, 그 다음 거 자르고 다음 이동해서 함수 만들고 이 함수를 가지고 파싱을 해서 서브쿼리나 조인으로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번호를 동쪽으로 호출을 한다면요. 주문 번호가 하나가 넘어올 수도 있고 10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100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중간에 콤마 혹은 슬래시 집어넣어서 프로시저로 넘어오면 그 안에서 스플릿 함수 호출을 해서 그걸로 조인 걸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로 기존에 했었다라는 거죠. 매우 어렵게 개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성능은 성능대로 문제였었고 제이슨을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네. 양쪽에 대괄호 붙여서 쭉 넘겨주면 그냥 앞서 보셨던 오픈 제이슨 쓰면 끝납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좋죠? 그죠? 이것만 보고도 혹시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좋습니다. 성능 확인해 봤습니다. 무지 좋습니다. 짱. 네.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쓰시게 될 대표적인 제이슨의 활용 기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반가운 소식. JDBC 많이들 쓰시죠? 그죠? 예. 뭐 이상한 조합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JDBC 6.0 지금 프리뷰 상태입니다. 6.0에 드디어 TBP가 지원됩니다. 반가운 소식. 안 쓰시나 보군요. Always on Encrypted랑 Always on Available 그룹이랑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바 쪽 혹은 JDBC로, 단넷의 JDBC로 개발하시는 경우 등등등에서도 이제 TBP를 아마 활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직접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 소식만 해도 반갑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롭고 추가된 T-SQL 문 중에서 관심 있으실 만한 거, 직접 바로 쓰실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스트링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이름만 딱 보면 아시겠죠? 그죠? 스트링을 스플릿 해주네. 스트링 넣어서 구분 문자 넣으면 스플릿 해주네. 테이블 밸류 값 함수네. 그럼 프롬절에 쓸 수 있네. 그럼 기존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앞서 보셨던 그 함수. 결론이 뭐냐? 제이슨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스트링 스플릿 함수 쓰면 됩니다. 예. 똑같이 넘겨받아서 스트링 스플릿 하면 예. 실행하면 똑같이 잘 됩니다. 실행 계획 떠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프로파일러 성능 떠보면 똑같은 숫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이름만 보고 딱 이 생각 났어요. 아, 요거구나. 예. 다른 걸 테스트 해봤습니다. 혹시 해서요. 공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 요거 어떻게 될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니까 제이슨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트림 하셔야 돼요. 트림 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저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기능만 딱 봤을 때는 너무 반가웠어요. 네. 앞에 세션에서 그 템프DB 관련된 내용이나 볼륨 관리라든지 뭐 추적 플래그 관련된 거 성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 보셨죠? 그죠? 그런 퓨처들을 SQL 서버 개발팀에서 오랫동안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단을 못하지만 오랫동안 사용자들이 쓰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SQL 서버 성능이나 안정성이 갈수록 더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적으로는요. 앞서 보셨던 그런 거 추적 플래그 1117, 1118, 템프DB 구성하고 볼륨 관리 설정하고 그거 이제 저희가 돈 받고 하던 일이거든요. 그거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컨설팅 받으실 필요가 줄어드시겠죠. 그렇죠. 저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갈수록 예, 자동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스트링 에스케이프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요. 뭐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고요. 온라인 설명서를 봐도 설명이 이상해. 전문가 내용을 봐도 설명 안 돼 있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다가 설마 이건가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고는 알았을 수가 있었어요. 설명 좀 쉽게 해주면 좋겠어요. 데모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올려주면 좋을 텐데 너무 어렵게 해놔요. 이스케이프 코드 문자들 있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더블 쿼트, 슬래시 이런 거요. 원래 저 코드에 해당되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이스케이프 기능 말고 그 이스케이프를 표현하는 문자 셋이요. 그걸 동작을 안 하고 그냥 표현만 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블 쿼트면 더블 쿼트가 아니라 더블 쿼트에 해당되는 이스케이프 문자예요. 역슬래시 했을 때 역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에 해당되는 이스케이프 문자. 이제 제일 쉬운 거 이제 이거 보시면 아는 거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이스케이프 문자 슬래시 R 이거 딱 보면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저런 거 데모 안 올려주고 이런 거 올려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에 쓰라는 건지 이거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게 어디서 필요할까요? 아무튼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역시 아까 이미 앞에서 이제 앞에서 너무들 좋아하셔서 제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렸습니다. 네, 정말 환영하는 기능. 그죠? 진작에 됐어야죠. 드랍 테이블 if, 드랍 프로시저 if 등등등등등. 이제 앞서처럼 if, exist, 드랍 이렇게 복잡한 코드 안 짜도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드랍, if, exist 다 죽었어 이제. 그죠? 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터 테이블에서도 이게 지원이 돼요. 얼터 테이블 안에서 컬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때 그때도 이 구문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얼터 테이블 하는데 드랍 컬럼 if exist b b 컬럼 있으면 삭제. 진짜 편하죠. 그죠? 테이블 두 개 만들고요. 하나는 A 컬럼, 하나는 AB 컬럼. 첫 번째 테이블은 그냥 드랍 if exist, 두 번째는 B 컬럼만 드랍 컬럼 if exist. 그래서 A 컬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축 함수가 명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컴프레스, 그 다음에 압축, 해제할 때 디컴프레스, 지집 알고리즘 지원된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바차 맥스로 문자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 바이너리 맥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인 텍스트 테이블에다가 랜덤하게 아스키 코드 문자 8,000자씩을 1000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개 행을 다시 셀렉트를 해서 이번에는 이 텍스트 테이블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컴플레스 함수 써서 압축해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인서트. 자, 그리고 나서 용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압축하기 전 8,000자 1000행은 데이터 8메가 정도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압축했을 땐 64KB. 엄청나게 줄어들죠.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인 텍스트 테이블에 상위 10개 셀렉트 해보면 저런 식으로 랜덤한 문자가 8,000자씩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압축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보면 바이너리 문자로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다시 원래 플레인 텍스트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decompress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다시 바차로 변환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상당한 압축률을 지원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랜덤한 문자. 아마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DBA 분들이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데 기존에 DBCC에 해당되는 input buffer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특정 세션별로 그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호출된 배치 부문을 볼 수 있는 명령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DBCC 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쓰실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함수로 지원이 됩니다. 동적 관리 함수로. dmexec input buffer라는 함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다른 창에다가 좀 실행 오래 하는 쿼리 하나를 갖다 놓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DM exec 리퀘스트를 이용을 하면 세션 번호랑 리퀘스트 번호 알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55번 세션에서 앞서 보셨던 쿼리 돌리고 있어요. 세션 ID 55번, 리퀘스트 ID 0번 이거든요. 조 값을 대부분 리퀘스트 0번입니다. 조 값을 주시면 돼요. sys.dm exec input buffer 55번 리퀘스트 0번 주면 해당하는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호출된 배치 문이 뭔지 저장 프로시저라면 저장 프로시저 문, 그 다음에 사용된 매개 변수 값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세션이 재사용이 돼버리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런 함수들 이름만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제공이 되고 no performance spool이라고 하는 쿼리 힌트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오늘 퍼포먼스 쪽이 아니라서 아마 다른 쪽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길어. 이렇게 옵션절 쿼리 힌트로 여기다 이제 뭐 많이 쓰셨죠? 뭐 리컴파일, 맥스, 돔 뭐 이런 거 쓰시죠? 그죠? 저 옵션 쿼리 힌트로 no performance spool이라고 하는 힌트가 제공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뒤에서 혹시 설명하실까봐 없었는데 분명히 쿼리 실행 계획에 보면 스풀이라고 하는 연산자들을 보시게 돼요. 테이블 스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종류의 스풀 연산자가 있거든요. 그냥 일종의 임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쿼리 옵티마이저가 쿼리 실행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임시 테이블인데 통계성 쿼리나 집계성 쿼리 쓰실 때 혹은 조인하실 때 그런 스풀 연산자가 나오면 이 스풀 연산자가 IO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주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스풀 연산자 때문에 쿼리가 느려집니다. 이 연산자를 빼는 게 튜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플 연산자가 붙어서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쪽에 병목이 생기냐면 임시 테이블 어디 저장되나요? 템프DB 쓰잖아요. 템프DB에 병목이 생겨요. 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됐겠죠. 그런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쿼리에다가 저 no performance spool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실행 계획에 대한 결과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때 쓰시라고 제공되는 힌트입니다. 일단 제가 구도로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언제까지입니까? 끝난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넣었어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포맷 메시지 문자열에다가 포맷 문자 넣는 거예요. %s, %d, %i 원래 있던 기능인데 이제 2016까지도 계속 이제 확장돼서 지원되고요. 얼터 테이블에 얼터 컬럼 할 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땡큐. 그죠? 인덱스 만드는 키 컬럼의 최대 길이가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인덱스로 지정할 수 있는 컬럼의 최대 길이 900바이트까지였습니다. 이제 1700바이트까지 됩니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실무에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ASP.NET에 세션 곁에 있죠. 세션 돌아다닐 때 쓰기 위한 여기다가 값 할당해놓고 갖다 쓰고 하잖아요. 물론 이 비슷한 기능이 기존에 있었어요. 세션에다가 컨텍스트 할당해가지고 쓰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SQL 서버 연결된 상태에서 세션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값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핸들링하고 하실 수 있고 서브 프로퍼티 함수에 새로운 속성 8가지 추가됐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파티션 지원하는 거 말씀드렸죠. 해시바이트 8K로바트까지 크기 제한되는 거 해제됐습니다. TBCC 체크 명령에 맥스톱 지원하는 거 앞서 이미 보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라서 몇 가지 나열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자료나 슬라이드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키, 포린키가 10,000개까지 지원한답니다. 도대체 무슨 딥이길래 ERD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포린키가 10,000개, 그죠? BCP 벌크 인서트 오픈로스에 UTF-8 지원되고요. 나머지 앞에서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의 성능 통계를 볼 수 있는 DMV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펑션도 나옵니다.
세션 단위로 대량의 대기가 발생할 때 어느 대기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세션 단위 대기.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쿼리 전체 성능 통계 가지고 있는 쿼리 스태츠 DMV에 요 컬럼들 추가됐습니다. CPU 몇 개 쓰는지, 메모리 얼마 할당하는지, 스레드 몇 개 쓰는지 다 나옵니다. 네,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원래 있던 기능인데 2016 힌트 새로운 거 아니고요. 메모리에 대한 쿼리 메모리입니다. 순환 수요일 세미나 때 이제 요 말씀 드렸었는데, 쿼리 실행 메모리, 쿼리 컴파일 메모리 아니고요. 쿼리 실행하는 메모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제한하는 힌트 제공이 됩니다. 2012 서비스 팩 3. 예. 쿼리 실행 메모리 몇십 기가 몇백 기가씩 갖다 쓰는 애들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들이랑 다운로드랑 기타 관련된 블로그랑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면 뭐 식사할 때 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